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 슬아에 아들 한 명 있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중이에요. 다들 아빠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때의 충격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는 남편과 조금 일찍 결혼했어요. 몇 년 연애라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만난 사이였는데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를 지운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남편이 키우지 못하겠다고 하면 저 혼자서라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결혼하자고 말해주었기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죠.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때 저희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지만 직업을 가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으면 제가 남들보다 승진에 무리가 있고 조금 뒤처지니까 다들 걱정을 해주셨죠. 그런데 저는 저의 승진을 위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조언만 해주셨고 선택은 저의 몫에 맡기셨어요. 한 번도 잘못된 선택으로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었기에 저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반대를 하셨어요. 둘 다 어린데 돈은 어떻게 모을 거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안이 다른 집보다 많이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다 되어 가는데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는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결혼을 더 밀어붙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신혼집에서 살 수 있으니 말이죠. 결국 저희 고집을 못 이기시고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 맘대로 하라고 했고 저희는 정말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었거든요.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 딱히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확실히 아들을 낳으니 가부장적인 남편네 집안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시댁에 아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확실히 아들 덕분에 저희 부부가 더 떳떳해지기도 했어요. 저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남편도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직장을 다녔기에 아이는 시댁이나 친정에 맡기거나 아니면 베이비시터가 보살펴 주었죠. 저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주부로 못 지내겠더군요. 다행히도 제가 복귀를 막을 사람이 없었고 오랜만에 본 동료들도 저를 다 반겨주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 아들 돌잔치에 저희 부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몇 명 되진 않았지만 아들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남편을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돌잔치 날에 저희 부서 사람들이 왔어요. 소수 인원으로 돌잔치를 진행했지만 그래도 북적북적했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돌잔치를 마쳤고 회사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들을 소개시켜줬어요. 남편이 워낙 처음 본 사람들과 대화를 잘 나누는 편이라서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특히 저희 팀장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님은 남자분이신데 회사에서 저와 가장 친해요. 직장 상사보다 동네 오빠 같은 느낌이 더 강해서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팀장님에게 제 남편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팀장님이 아직 장가를 안 가셔서 저희 부부와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남편과 팀장님은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동안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당신네 회사 팀장님 매력 있으시더라? 왜 그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가셨지? 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매력이 있으시고 잘생긴 편이시긴 한데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 아마 결혼할 시기를 놓치셔서 장가를 못 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팀장님 외로우니까 당신이 자주 만나서 좀 놀아드려 라고 했죠.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벌써부터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벌써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골프라는 취미가 있어서 그런지 만나서 같이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골프에 흥미가 없어서 매일 남편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쓰였는데 팀장님이 같이 가주시니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알고 보니 팀장님도 매일 골프를 치러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다니셨더라고요. 다행히 저 덕분에 둘이서 골프 친구가 되었으니 조금 뿌듯했습니다. 소개를 잘 시켜준 것 같았죠. 그렇게 둘은 주기적으로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은 같이 골프를 치러 가니까 남편이 그만큼 가정에 소홀해지더라고요. 아들 육아는 자연스레 제가 하게 됐고 남편은 팀장님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 골프를 재밌어하고 팀장님과 같이 치는 걸 좋아하니까 말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드디어 자기 인생을 찾은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저에게 늘어놓으니 제가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밖으로 나다닐수록 저는 육아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이 계속 크는데 저 혼자서 감당해야 하니 너무 벅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더러 술에 만취가 돼서 돌아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골프만 치고 와서 항상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술을 먹으면서 새벽이 되어 들어오는 거 있죠. 여자들이랑 있는 게 아니라 남자인 팀장님과 있으니 걱정이 되거나 의심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팀장님이 워낙 좋은 사람이고 믿음직스러워서 나쁜 술집에 갈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저는 단순히 가정을 내팽겨치고 놀러 다니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한테 주의를 안 준 게 아니에요. 가정에 충실해달라. 아들이 아빠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항상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술을 먹고 어디서 골프를 치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지금 남자들끼리 건전하게 노는데 설마 의심하는 거야? 나 이렇게 속박돼서 사는 거 싫어해. 아들은 조금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 몰라? 라고 말을 하며 뻔뻔하게 대답했죠. 제가 화를 내면서 말도 해보고 속상하다고 울면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핑계를 댔고 팀장님과 골프를 치고 술 먹고 들어오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 결국 팀장님에게 말을 해보기로 했어요. 팀장님이 워낙 저와 친하니 눈치껏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팀장님을 조심스럽게 불러 회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골프 모임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팀장님은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현 씨, 보기보다 앞뒤 꽉 막힌 사람이었네. 남편을 그렇게 잡으면 쓰나. 그러다가 남편 떠나가? 이 말을 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팀장님의 반응에 놀랐는데 팀장님이 제 앞을 지나면서 맡은 향수 냄새에 더 놀랐어요. 바로 저와 똑같은 향수였거든요. 정말 강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팀장님과 같이 일하다 보니 팀장님이 쓰던 향수를 알아요. 매일 똑같은 향수만 쓰시는데 그때 맡은 냄새는 제가 쓰던 향수와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향수를 제게 선물해 준 사람은 남편입니다. 연애를 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고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생일 선물로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향수를 뿌렸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 팀장님이 저와 똑같은 향수를 쓰고 있는 건지 이상했죠. 팀장님은 몸에 향수를 엄청나게 뿌리셨는지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저와 똑같은 향수라는 것을 못 알아채는 게 힘들 정도였죠. 그래도 그때는 취향이 겹치는 줄 알았어요. 워낙 그 향수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중성적인 향이라서 남녀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는 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취향이 겹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향수 냄새보다 팀장님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랑 팀장님 둘 다 짜고 친 것처럼 제 말을 안 들어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남편은 여전히 골프를 치러 다녔고 가정에 소홀했어요. 저는 정말 집안일을 하고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마주치는 일도 적었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만 저를 찾았거든요. 아들도 이제는 아빠를 찾지 않았고 오히려 아빠를 어색해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이렇게 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재우고 혼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편이 있더라고요. 원래 남편이 튀는 색을 전혀 입지 않아요. 매일 무채색 계열만 입는데 빨래통에서 갑자기 빨간색 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브랜드였죠. 원래 관심이 없어서 제가 사주는 건 아무거나 막 잘 입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먼저 사는 일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스스로 빨간색 옷을 샀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어요. 밴드 부분에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 이름이라 머릿속에 기억이 남긴 하더라고요. 왜 남편이 스스로 샀는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집에서 만날 일이 잘 없으니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머릿속으로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들어맞았지만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혼자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웃음도 잘 안 나오고 일에 집중도 잘 안 되었죠. 남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다 제가 회사 탕비실에서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을 못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면 어쩌지 하는 생각과 제 아들 생각 때문에 복잡했죠. 그러다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는데 그만 유리컵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조용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직원들이 놀라서 탕비실로 달려왔죠. 그중에 팀장님도 있었고요. 저는 컵을 깨고 나서 정신이 차려졌고 너무 놀란 마음에 맨손으로 유리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이 그만 베이고 말았습니다. 팀장님이 수연 씨, 손으로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시며 저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빗자루로 다 하나하나 주워주셨어요. 저는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제 시선은 딱 한 군데로만 향했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팀장님이 유리 조각을 치우신다고 허리를 굽히셨는데 바지 안쪽으로 남편과 똑같은 브랜드를 입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색깔까지 똑같았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이 제 손가락을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팀장님의 빨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특이한 브랜드라 정확히 어떤 건지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팀장님과 똑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긴 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향수 냄새에 이어까지 똑같지만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때 집으로 조테라라고 등을 떠밀어서 팀장님께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절대 둘이 그런 관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바로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이더라고요. 남편은 언제 들어왔는지 제 옆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 보니 친정에 맡긴 것 같았죠. 거실에서 물을 먹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의 외투가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쉬며 정리를 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처음엔 카드인가 싶었는데 꺼내보니 숙박업소 방키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사람이 대놓고 만나기로 했나 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숙박업소 이름을 기억해두고 남편이 과연 누구를 만나는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했어요. 계속 심증만 있고 정확한 물증이 없으니 확실하게 알고 싶었죠. 저는 다음날 주말이었기에 남편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를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먼저 그 숙박업소 앞으로 가서 남편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차가 그곳으로 들어갔고 저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불륜을 정말 저지르고 있었다고 거의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리고 그때 방호수를 기억해두고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사람과 있는 그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보면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경찰과 함께 들어가기로 했어요. 경찰 두 분에게 양해를 구한 뒤 사정을 설명하고 들어가기로 했죠. 그 방으로 가는 내내 정말 불륜이면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방으로 들이닥쳤어요.
방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저는 방 안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곳에 남편과 있던 사람은 바로 팀장님이었거든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곳에 있던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경찰들도 저만큼 많이 놀랐습니다. 팀장님과 남편은 급히 얼굴을 가렸고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경찰들도 정말 많은 불륜 현장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속이 메스꺼워서 계속 구역질만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팀장님은 계속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이 없으셨고 남편은 제게 수연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경찰서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한숨을 쉬고 말문이 턱 막히셨죠. 저는 토악질만 나오고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상황을 구구절절 늘어놨는데 들을수록 더 역겹고 소름 돋았습니다. 저와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동성애자인 걸 알았고 헤어짐을 고하려고 할 때 제가 임신했다고 밝혀서 결혼을 하게 된 거라고 해요. 결혼을 도망치는 수단으로 한 거죠. 그러다가 돌잔치 때 팀장님을 만났는데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하고 공감대도 맞았다고 해요. 그날부터 둘이 계속 만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능력 좋고 성격 좋은 팀장님이 장가를 못 가신 이유도 바로 동성애자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이혼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선택은 저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할 게 없었어요. 어떻게 동성애자 남편과 같이 삽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몇십 년간 저를 속인 거예요.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나지 어떻게 유부남이 남자를 만날 수 있나요? 여자로서 그때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섭섭치 않게 많이 준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남편은 맞고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저는 순응하는 그 모습도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조사를 다 받고 경찰서에서 나와 각자 갈 길을 갔어요. 남편은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와 아들이 없는 시간에 한 번 와서 짐을 싹 다 빼갔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혼을 했고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워낙에 아빠와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아빠를 찾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팀장님은 어떻게 된진 모르겠지만 회사에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과 팀장님이 그렇고 그런 관계인 것이 소문이 났고 저와 팀장님이 평소에 많이 친했던 걸 알았던 직원들이 하나같이 놀랐죠. 그리고 결국 이 소문이 점차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팀장님은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가셨죠. 그리고 저는 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물려받는 게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승진은 좋은 거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같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이야기가 거의 금기어가 될 정도로 직원들이 제 눈치를 많이 보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땐 많이 예민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나아졌고 앞으로 인생에 더욱 충실하게 살려고 해요. 전 남편은 양육비는 꼬박꼬박 입금하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시부모님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혀 궁금하지 않고 아들도 아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어제 일처럼 그때의 느낌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상처가 많이 아문 것 같습니다. 다들 꼭 배우자 잘 만나시길 바랄게요. 저처럼 뒤통수 당하지 마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